그럼 그 유학지 33편인가요? 물권 일반이요? 그렇게 돼 있죠? 33. 돼 있나요? 물권의 의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권법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권이라고 돼 있죠? 물권법은 먼저요. 점유권이 이렇게 있죠. 점유권하고 이렇게 본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점유권하고 본권은요.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본권은 뭐가 있죠? 본권은 여기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 여기 제한물권이 이렇게 있죠? 제한물권. 그러면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한물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우리는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설정적 승계 이렇게요.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제한물권은 또 뭐가 있냐면 용익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담보물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용익물권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이고 담보물권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 여기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고요. 담보물권은요, 여기 유치권이 있고요. 여기에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지상권은요, 여기 토지를 얘기하고요. 지역권도 토지를 얘기하고 전세권은 여기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유치권은요, 물건이죠. 그 다음에 질권은요, 동산이죠. 동산.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부동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점유권은 뭐냐면 이것은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요, 물건을 객체로 하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여기서 알 수 있냐면 여기가 토지고 부동산이죠. 그러면 토지도 다 뭐 어디에 속해요? 부동산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거, 부동산만, 그럼 이것은 용익물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요. 이것은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보면 동산만 객체하는 거, 동산을 객체하는 거 있죠. 동산. 그럼 뭐가 있죠? 우리가 물건 속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점유권은 동산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요? 소유권도 뭐가 들어있어? 동산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유치권이죠? 유치권도 물건이니까 동산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질권이 있죠. 질권도 동산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동산을 객체하는 것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시험에요. 다음 주에서 동산을 객체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럼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만이고요. 여기는 동산만 아니에요. 동산을 객체하는 것이고 동산. 만약에 동산, 부동산을 모두 다 객체하는 거, 동산, 부동산 모두, 그럼 이것을 세 가지죠.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이것은 뭐죠? 물건이죠. 이건 물건이니까 물건은 뭐를 포함해요?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요, 다음 주에서 동산, 부동산 모두를 객체하는 거, 그러면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고, 부동산만 객체하는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 동산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동산, 부동산이니까 물건 중에는요,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냥 또 암기하면 안 되고, 여기 물건은요, 소유권은 우리는 물건을 객체로 하죠. 물건이니까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아파트 분양권 있죠? 이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분양권은 뭐죠? 이건 권리잖아요. 우리 민법의 소유권의 객체는 뭐만 된다? 물건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권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권리는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우리 물권에서의 객체는 뭐죠? 물건이죠. 물건인데 여기 봐봐요. 유치권이요. 여기 유치권은 뭘 한다? 여기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 여기가 질권이죠. 여기 질권은요. 여기는 권리질권. 채권이 있죠. 권리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은요.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상권, 전세권. 또요. 여기 보면 임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업권, 광호권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 민법에서의 물권의 객체는 물건만 객체한다 그러면 안 되죠. 물건만 아니고 또 뭐도 있다? 여기서 뭐가 있어요? 권리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만 객체, 여기요 물건만 객체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뭐가 나올 수 있냐? 다음 중에서 본권이 아닌 거, 우리 시험에만 나왔죠? 본권이 아닌 건?
본권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뭐라 한다? 이것을 다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권이라는 것은 뭐가 있죠? 뭐 당연히요, 점유권이 본권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우리가 점유하는 것은 다 점유를 하는 것은 다 점유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점유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지역권하고요,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고 나머지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 점유권은 다 뭐한다? 점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권을 누군가 침해했다, 지상권을요. 그럼 지상권을 침해하면 지상권만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자는 점유다니까 점유도 침해를 받았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소유권을 침해하죠. 그러면 소유권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뭐도 침해한다? 점유도 침해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을 침해당하면 그래서 소유권으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뭐로도요? 점유권으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둘 다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예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뭐다? 여기 지상권이 있고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당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건은 뭐를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물건이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물건 그러면 그것은 동산과 뭐를 얘기한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동산은 뭐가 있냐면 먼저 토지가 있죠.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이 있죠.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뭐가 있다? 여기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임목이 있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농작물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토지의 경계를 어떻게 하냐? 그런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토지의 경계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적도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 있고 건물은요 기둥하고 그 다음에요 지붕하고 그 다음에요 주된 벽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 이것을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셨으면 우리는 건물이고 이것은 부동산이고 임목은요 뭘 한다? 임목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명인방법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명인방법이 주로 뭐냐면 미분리 과실이라든가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같은 것에 명인방법을 하죠. 또 이 명인방법은 우리가요 공시방법 보면 부동산 있죠. 부동산에 있어서 공시방법은 뭐요? 등기죠. 동산에 있어서 공시방법 뭐요? 인도죠. 우리가 분묘기지권 있죠. 분묘기지권에서의 공시방법 뭐다? 그것은 공분이죠. 공분.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작물 있죠. 농작물 같은 것을 만약에 농작물이 뭐죠? 밭에요. 여기서 자라고 있는 상태. 그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팔고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때는 명인 방법에 의해서 뭐죠?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은 우리가요 공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공시 방법이요. 그러면 또 이 명인 방법에 의해서 뭐죠? 결정이 되는 것을 뭐라 한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이 이렇게 있고요. 특히 농작물은요 우리가 뭐가 같이 연결된다? 부합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 관계가 되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왜냐면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설령 무단으로 경작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건물이나 임목이나 명인방법, 농작물에는 저당권이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뭐다? 서로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건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물건이죠. 물건은 뭐다? 물건은 물건을 객체로 하죠. 물건. 근데 이 물건 양식은 뭐다? 먼저 현존해야 돼. 현존. 그래서 현존성이죠. 그 다음에 뭐죠? 특정돼야 돼요. 특정성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독립성.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는 것. 현존하지 않다? 그럼 뭐다? 물권은 되지 않죠. 물권.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채권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채권은 분양계약이죠. 아파트 분양계약. 분양계약의 경우 채권
채권은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특정성이죠. 특정성에서 뭐가 나온다? 집합물이 나오죠. 집합물 이렇게. 그래서 집합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돈사 안에 들어있는 돼지 새끼 전부라든가 또는요 우리요 뭐죠 양어장 안에 있는 뭐죠 뱀장 새끼 전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집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집합물. 그 다음에 여기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 독립성 가지고 보통 물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립성은 뭐다? 독립성은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구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립성은 이렇게 부합이 아니고 구성부이 아니고 이걸 독립성이고 보통 독립성이 있을 때 우리는 것을 말한다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건에서 중요한 것은 현존하지 않는 것, 않는 것에 대해서 물건은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건은 뭐냐? 물건과 채권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건은 뭐냐면 먼저 공시의 방법이 있어야 되죠. 물건은 누구에게나 대세권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겠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은요. 채권은 공시의 기능이 필요가 없죠.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시 기능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건은 세상 누구에게도 내가 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의 방법이 필요하고 그 공시는 바로 뭐다? 부동산 경우는 등기, 동사는 뭐다? 인도, 그 다음에 분묘기권은 뭐? 봉분, 그 다음에 농작물은 뭐다? 명인방법 이런 것들이 공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건과 채권이 이렇게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물건은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물건은 일단 무조건 등기가 돼 있고 안 되고 떠나서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 취득할 때 등기하지 않죠. 그래도 지상권으로서 물건으로서 대항력이 있어. 그런데 채권은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임차권의 경우는 전입신고나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예외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물건은 사람과 물건에 가는 거죠. 사람과 물건. 그래서 대물건이고 그 대물건은 세상 누구에게나 이 물건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죠. 그런 것을 대세권이다 이렇게 하고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그것을 대인권이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세상 누구에게도 주장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절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 특정한 사람만 주장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 물건과 채권에 관한 것이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공통적인 것도 있어. 물건도 뭐에 걸리냐? 물건도 혼동에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 물건인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을 소멸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채권도 채권과 채권이 뭐가 된다? 혼동에 의해서 소멸할 수는 있죠. 그래서 같이 공통적인 것은 물건과 채권을 둘 다 혼동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소멸할 수는 있다 이 말이고요. 우리는요 물건만 존재하거나 채권만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죠.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채권만 존재하겠죠. 알죠? 내가 건물을 원시 취득했다. 그러면 먼저 신축해서 원시 취득했다. 그러면 물건만 존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한다.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갑의 건물을요 갑이 이걸 을한테 판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뭐가 이루어져? 먼저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에서 이번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 뭐다? 이건 채권이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을은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만 있는 경우 채권만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물건과 채권이 같이 뭐가 있다? 혼재되어 있죠. 우리가 전세를 한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해야지만이 전세권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다? 우린 것을 말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하게 되면 물건으로서 전세권자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우린 것을 말한다?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채권과 물건이 보통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지 알겠죠?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만약에 소유권자다 그럼 물건이죠. 그런데 소유권에 대해서 누군가가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뭐가 발생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또 채권이 발생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요 물건과 채권이 같이 혼재돼서 이렇게 부단하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거지 물건만 채권만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항상 물건과 채권이 같이 뭐가 되어 있다?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일물일권주의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일물일권주의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두 개의 권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순위가 달리거나 종류가 다르면 있을 수가 있죠.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 하나에 보면요, 종류가 다른 것도 있죠. 저당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알겠죠? 서로가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같은 물건에 같은 종류의 것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순서가 다른 것도 가능하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종류는 같아도 순위가 다르면 가능하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똑같이 저당권이잖아요. 순위가 다르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일문일권주의 예외를 보면, 예외, 우리가 토지의 일부가 있고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건물의 일부 이런 것이 있죠.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토지의 일부는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건물의 일부는요,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 이렇게 있죠. 구분 소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뭐라 필요 없다? 분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토지를 분할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한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일필지 토지인데요, 이걸 분할했다? 그럼 토지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요, 지상권이고 지역권이고 전세권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이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하고 특히 전세권은 뭘 한다? 점유를 해. 이 점유를 우리는 뭘 한다? 이것을 배타적 지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타적 지배.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공동 소유에서 점유를 뭐라고 표현하냐? 공동 소유에서는 배타적 사용이다. 이렇게 배타적 사용이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그 말은 점유한다 이 말이죠. 이 배타적이란 말은 독점적이라는 말이죠. 이 독점적이란 말은 서로가 양립할 수 없다. 양립이라는 것은 나란히 같이 있을 수 없다.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것은 점유한다. 이 점유의 말의 뜻이 뭐냐면 토지의 일부란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이 토지 전부가 한 필지죠. 한 필지가 갑의 토지예요. 이 갑의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을한테 지상권을 줬다. 그럼 지상권을 뭘 한다? 점유를 한다. 점유를 한다는 말은 독점적이다 이 말이죠. 독점. 그러면 이 토지 전부를 을 혼자만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토지 일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고 또 그 토지 또 일부에 대해서 또 전세권을 줄 수 있는가? 이러면 전세권도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서로가 배타적이죠. 배타적이니까 점유하고 있는데 또 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뭘 한다? 양립할 수 없다고 그래. 나란히 둘이 같이 서 있을 수 없다. 이면 똑같은 동일한 면적 위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일필지 토지죠. 이게 갑의 토지요. 그러면 갑이 이것을 이만큼 나눠가지고 여기 이 부분은 지상권을 주고, 알겠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전세권을 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라 한다? 임차권을 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왜? 다 뭘 한다? 점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라니까 서로가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점유를 줘야 되는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고 또 그 지상권의 일부 위에 또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뭘 한다? 점유라고 하는 것이고, 점유는 배타적 지배, 배타적 사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독점적이고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토지를 반드시 분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분할해버리면 토지가 각각 한 개 두 개의 토지가 되는 거지 일부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말한다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 토지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뭘 한다? 용익물권이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여기는요,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는 건물의 일부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전세권이 토지에도 걸치고 건물에도 걸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걸치죠. 이 전세권을 우리는 뭘 한다? 그것을 용익물권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용익물권은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그럼 그것은 전세권에 대한 것으로서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일무일권지인데, 우리 이제 여기서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분을요, 갑의 지분 3분의 1하고 을의 지분 3분의 2가 있으면 마치 소유자가 2명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분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얼마가 돼? 1이 되죠.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 되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우리가요, 토지의 일부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여기서 점유취득쇼, 점유취득쇼는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쇼는 가능하지 않죠. 왜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여기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는 일부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죠. 그런데 등기는 부동산 1등기이지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쇼가 안 되고 점유 취득쇼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물론 점유 취득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토지를 분할해서 등기를 해야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게 토지의 일부를 할 때 우리가 토지에 대한 경계는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경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보다 지적도상 경계를 가지고 경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 우리가요, 한 개의 물건이 아니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한 개의 물건이 아니냐는 것은 그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이라는 거다. 아파트란 봐봐. 아파트는 분명히 한 개의 101동이면 한 개의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소유권이 한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아파트를 전부 다 이렇게 분할하죠. 분할해서 전부 다 나누면 여기 몇 죠? 수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6개죠? 16개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겉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는 물건이 몇 개죠? 한 개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요,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는 몇 개다? 1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개수를 쓸 때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먼저 이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선적 효력, 우리가 방금 한번 봤었는데요. 채권하고 물건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채권하고 물건이 부딪히면 물건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당해세죠. 당해세 같은 것은요, 세금이죠. 이것도 뭐죠?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권. 이 최우선 변제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우리는요, 1억 천에서 얼마다? 3,700까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가는 6,500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2,200까지. 그 다음에 임금 우선 특권이 있죠. 3개월의 임금하고 재해 보상금 같은 것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물건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물건에 우선. 그래서 우리가요, 임금 우선 특권 3월의 임금, 그 다음에 재해 보상금은 저당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여기에 제한물권은 저당권이란 말이고 여기는 뭐다? 전세권이란 말이죠. 알겠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된 것이 우선하죠. 먼저 등기된 것. 그래서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냐? 법정지상, 뭐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죠. 법정주의요. 이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물권은요, 이때 법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먼저 법률이 있죠. 법률을 성문법이라고 하고 관습법이 있죠. 관습법은 불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뭘 한다?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률은 여기서 법률은 뭐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다른 말로 헌법상 의미의 법률, 다른 말로 여기서 어디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얘기하는 거죠. 국회에서. 그래서 뭐는 안 된다? 명령이라든가 뭘 안 돼? 규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고, 우리가 민법에서는 모두 몇 가지다? 8가지의 물권이 있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뭐가 있다? 가등기 담보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수산업법에 뭐가 있다? 어업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요,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물권은요. 명령 규칙에서는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 있죠. 관습법상 인정되는 게 바로 뭐다? 대표적인 게 분묘지지권이죠. 이 분묘기권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관습법은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분묘기권은 187조하고 나중에 좀 이따 연결이 돼. 그래서 187조 법률에 규정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분묘기권 인정되지 않는 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원청권이 있죠.
원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통행권이 있고, 사도 통행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공원 이용권이 있죠.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은 뭐다? 관습상 물권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특히요 이 온천권에서 뭐가 있냐? 온천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온천수는 뭐다? 생활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정하는 거죠. 뭐를 정하는 것이냐? 종류하고 종류와 내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종류를 정한다. 종류 강제라고 하고,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내용 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 보면요 211조 소유권이 나왔죠. 소유권인 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소유권은 뭐가 됐다? 먼저 여기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사용하고 수익, 이것을 우리는 사용가치, 그 다음에 뭐란다? 처분하죠. 처분 권능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알겠죠? 그래서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딱 법에 나와 있다. 법에요. 그러니까 이 종류도 법에 나와 있고, 사용 수익과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법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다? 종류하고 그 소유권의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종류를 위반하죠. 종류를 위반하면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없는 물권을 만들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인데 여기다 이상한 것을 또 붙였다 이 말이죠. 그럼 내용이죠. 내용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내용을 위반하면 그것은 137조가 적용이 돼. 137조가 뭐죠? 일부 무효죠. 그런데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결국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 전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 뭐라 됐다? 물권은 법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임의로. 알죠? 임의로. 그래서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서 물권법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우리가 이제 물권에서 공부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이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니까 굳이 강행 규정을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권법에서 뭐를 암기해야 된다? 임의 규정을 암기해야 되죠. 임의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을 암기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임의 규정을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먼저 상린관계죠. 상린관계에서 두 가지가 있죠.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임의 규정이고, 244조 물에 관한 지하 시설에 관한 것, 지하시설 판례가 그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임의 규정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있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을 때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죠. 우리 것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전세권에 가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있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고 특약하면 유치권이 없는 것이죠. 여기 보는 것이 또 뭐가 있냐? 소유권에서 첨부에서 보면 첨부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유권의 귀속 여부, 소유권의 귀속 여부,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소유권의 귀속 여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손실보상. 이런 것들은 뭐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제 민법 총칙에서 보면 임의 규정이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 뭐지? 민법 총칙에서 대표적인 거.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있어.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임의 규정은 뭐를 얘기한다? 그것은 바로 민법 총칙은 착오죠, 착오. 착오의 경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임의 규정. 그래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 배제 특약.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할 수 있다. 특약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법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중요한 것은 착오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임의 규정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법은 다 강행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 뭐죠? 물권법을 볼 때 어느 것이 강행 규정하는 것은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에서 우리가 강행 규정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의 것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온 것보다 유치권 배제 특약.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에 뭐가 나왔죠? 우리가 366조 그냥 법정이상권은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고, 아직 상린관계에서 이게요 판례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라고. 그런데 아직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임의 규정이죠. 그런데 이 전세권 빼고 나머지 물권, 즉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지상권 양도라든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지분 처분. 그래서 이것과 이제 비교되는 게 바로 뭐다?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하나는 뭐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겠다?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이것은 다 뭐가 된다? 이것은 다 무효가 돼. 무효. 알겠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 위반이다?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지상권 양도 금지,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이것은 무효가 되죠. 오직 하나만 유효가 되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만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 법정주의 그 책을 한번 봐. 책을 한번 보면 나머지는 여러분요 한번 다 보시면 되고. 자, 34페이지 일물 일권주의라고 나왔죠? 2번 보면 우리가 한 개 물건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3번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에 분필의 등기가 있어도 분필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옆에 주고서 뭐라고 쓰냐면 등기부 취득시효 X. 우리가요 분필이 안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다? 그것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이죠. 일필의 토지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그래 우리가 건물이 항상 뭐다?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되고, 건물의 일부는 뭐다? 구분 소유와 전세권. 7번은요 토지의 일부에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는 일물 일권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고. 자, 물권 법정주의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찬설하지 못한다 강행 규정이고, 이때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고 명령과 규칙은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은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도통행권, 온천권, 특히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공원이용권 4가지. 이 4가지는 관습상 물권이 아니고,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 분묘 기지권이 대표적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87조다. 강행법규 위반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5번의 경우 뭐가 되죠? 우리가 소유권은 사용수익과 처분 권능이 있는데 사용수익의 권능은 없고 처분 권능만 있는 소유권.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이죠. 우선적은 제한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하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먼저 등기된 자가 우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요 물권과 채권 중에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고, 그런데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첫 번째 뭐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임금 우선 특권으로 해가지고 3개월의 임금 재해 보상금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은 물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우선이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